자, 임재택 교수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겼어요. 5살, 6살 아이들이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한다는데 이 생태교육을 오래 이끌어오신 원로로서 이런 현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앵커님이 요즘 아이들이 전부 이 7세 고시, 5세 고시 이렇게 고통받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놀고 있는 아이들도 전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 몰지각한 네. 어른들이 자기 아이를 정말 탐욕적으로 좀 잘 키워서 출세 한번 시켜보겠다고 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권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초등 의대 입학 고시 학원이 성행을 하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에 또 영아 유아 학원이 바로 4세 고시, 5세 고시, 7세 고시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말도 안 되죠. 네. 앞으로요 AI가 그리고 챗GPT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의사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의사가 그렇죠. 없어질 것이다.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AI가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뭔 직종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의사 다음에 또 변호사, 변호사, 판사. 아이고. 이 직종이 그다음에 없어집니다. 왜? 판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AI가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런 짓은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부 상류층의 이런 과잉 경쟁의 풍토가 네. 이것이 자기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독버섯처럼 점점 번져가거든요. 독버섯처럼. 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네. 폐해를 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4세에서 7세라고 생각했을 때 밖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놀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악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죠. 심각하죠. 심각하죠. 결국 이제 애 키우는 거 교육이라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기 경쟁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아이 죽임, 생명 죽임의 교육이 아이 살림, 생명 살림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네. 이게 학대라는 게요. 네. 신체적인 학대, 매를 대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놀아야 할 놀거리 이게 생명이라는 거는 움직임이잖아요. 놀림이잖아요. 놀림이 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뭐를 놀아야 되느냐. 손발, 입 모든 내 온 몸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신명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약하는 것 자체가 학대예요. 학대다. 그거를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학대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오는가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애들을 혼낸다 그러잖아요. 혼낸다. 예, 혼낸다. 네. 그게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뭐 혼내도 될 것 같지요. 근데 애를요. 네. 어릴 때부터 혼을 내면은요. 혼이 나가버립니다. 혼을 뭐라고 그러냐면 얼이라고 그러거든요. 얼. 예, 얼. 네. 그래서 얼굴 그리잖아요. 얼굴. 그렇죠.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얼굴 그래요. 네. 그래서 얼이 잘 드나들으라고
여기에 구멍이 7개가 나 있어요. 다 있죠. 7개. 눈, 코, 입, 귀. 그래서 얼이 잘 들어야 되는데 혼을 내면 얼이 빠져버려요. 처음에 혼날 때는 얼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얼떨떨하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애를 혼을 내면은 얼떨떨해가 상황을 하다가 네. 나중에 얼이 빠져버려요. 얼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신. 예. 애가 혼을 내면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럼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 돌아버려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를 이렇게 하면은 정신병이 와버려요. 나중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엄마 말 안 듣고 학원에 제대로 안 간다고 거기다 신체적 학대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 맞으려고 압박을 안 받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거짓말이 상습화되면은 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자, 이 조기 경쟁 교육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이 이 조바심을 느끼는 게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삶을 강조해 오셨는데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려면 어디서부터 좀 달라져야 할까요? 제가 이제 그 평생을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최초로 부산대학에다가 어린이집을 설립을 해가지고 대학교 안에? 예, 대학교 안에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을 설립해가지고 예.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12년을 어린이집 원장을 했습니다. 예. 아주 영아에서부터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반도 있었는데 제가 이게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이 머리를 열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한껏 주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수업을 하는데 아 이게 그게 교육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인간은요. 예. 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이 속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쌓여져 있는 그 능력을 아이가 한껏 바깥으로 발휘하게 하는 거. 에듀 밖으로 케이션 안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의 본질이 예. 본질을 외면하고 어릴 때부터 지식을 주입하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몸, 마음, 영혼을 살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놈을 어려운 말 그냥 풀어서 한자로 얘기하면 자생력이에요. 자생력.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른 천지 만물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공생력이라고 그래요.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만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력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자생력과 공생력을 합쳐서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부에 있을 때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고 네. 바깥으로 드러내면은 생활력이고 대인관계 힘이고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아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진정한 교육은 주체적 생명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주체적 생명. 주체적인 생명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교육 과정 속에서의 개선점은 없습니까? 교육 과정을 개선하려고 제가 어린 아이들을 예.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저도 뭣도 모르고 어린이집 이거 부산대 어린이집 운영하기 전에 예. 대학 교수로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면서 애들을 수업을 해야 된다고 왜 그거는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미국서 수입을 한 거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하다가 보니까 한 10년 70년대 중반부터 한 10년 하고 나니까 아이한테 아토피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가지고 열심히 지식 정보를 넣어주는 수업을 했더니 애가 10년 만에 아프다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기 증상이 아토피였어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병이 오는구나. 그거를 제가 딱 느끼고 제가 어떻게 컸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완전히 자연산으로 컸어요. 지리산 산골에서. 네. 이게 애를 양식으로 가두어 가지고 키우면 병이 오는구나. 이제부터는 애를 자연산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제가 유아교육에 관한 하는 네. 40년 투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가지고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 여기에 유치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네. 이걸 국가교육과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제냐? 2019년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채택이 됐어요.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으로 숲교육, 생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2020년 3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거를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예. 이걸 원래 이렇게 하는 걸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바꿔 보니까 지금까지 해 보니까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을 이걸 이제 법으로 이제 제대로 됐으니까 이놈을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놈을 제대로 실천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유보통합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이나 유보통합 추진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입시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유보통합이 이제 반쯤 실현됐죠. 2024년 7월 달에 이제 그 영유아 그 어린이집을 담당을 하던 교육부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다 이관이 돼서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유아가 교육부로 다 왔으니까 아직 그거 이름을 예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어떤 이름을 학교 명칭을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아 유아가 같이 있으니까 저는 영유아 학교로 하자. 그렇게 거의 뭐 대체적인 이 분야 전체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학교 이게 이제 6년이거든요.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살인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영유아 학교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평생교육 기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유아 학교를 교육부의 기본 학제로 넣어 가지고 요거를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으로 하면은 초저출생에다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이 영유아 학교는 교육과 돌봄을 같이 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늘봄 학교. 이 늘봄 학교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의 늘봄 학교거든요. 이게 초등학교의 아이들인 특히 이제 저학년의 부모들의 경우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학교에서는 그래도 늦게까지 봐주지만 초등학교는 4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다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지업모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학교의 개념을 지금 아까 영유아 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의 개념이 글 가르치는 수업만 하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에는 아이의 몸, 마음, 영혼을 생활을 돌보고 교육도 하고 하는 돌봄 학교가 돼 새로운 학교 개념이 영유아 학교에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초등학교까지
개념을 국민적인 개념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초등 돌봄 학교를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느냐?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4시간, 5시간 수업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죽겠는데 또 방과 후에 늘봄 학교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똑같은 수업을 하고 앉았으니 편하지도 않고 좀 느긋하게 쉬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아이들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부모들은 그 자체가 어디 안 가고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이놈을 추진을 하니까 이 정책이 제대로 안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네.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8,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에서요? 예, 해운대에서.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제가 이제 해운대구의 어린이집들을 이제 양식 어린이집을 자연산 어린이집을 거의 다 바꿨어요. 해운대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가 초등 학생들 돌봄이에요. 그 초등 돌봄을 정말 생태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네. 정말 제가 저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 대박이 났어요. 되게 저 1학년 3학년까지만 있는데 얘들은 4, 5, 6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 생태 교육이란 게 대체 어떤 교육이에요, 교수님? 아이들이요? 네. 마음껏 이제 방과 후에 애들이 이제 1시 되면은 수업 마치고 오잖아요. 학교 끝나고 오잖아요. 네, 네. 그럼 얘들이 이제 집에 나중에 6시, 7시 집에 가기 전까지 뭘 하느냐? 우선 산에 왔다 갔다 해요. 산책을 해요. 네. 그다음에 숲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를 해요. 아이들이. 예, 텃밭을 가꾸어요. 그다음에 몸짓 놀이도 하고요. 손끝 놀이도 하고요. 절기 따라 세시절기 행사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말쯤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손뜨개질도 하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 돌보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렇게 저그들끼리 신나게 자기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그걸 연말쯤에 발표 대회를 하면은 감동이에요. 생활 곧 교육이에요. 그런데 먹이는 것 제일 중요하죠. 네네. 가능하면 친환경 먹거리를 하고 자기가 재배 초등학생들이니까 뭐 영유아들도 그런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하는데 유아들한테 저 초등학생들한테 몇 개 나누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지금 교수님 앞에 그 그림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죠. 그림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금 우선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요. 만 5살짜리 2019년도에 만 5살짜리 이 생태 교육을 하는 애가 네. 그린 그림인데 네. 이 그림 제목이 뭐냐 하면은 18대 23이에요. 그 노란색 바탕에 뭐 상어도 보이고 예. 꽃게 뭐 이런 해양 생물들이 보이거든요. 밑에는 뭐 말미잘, 이런 해초 같은 것들 보이고. 근데 이런 해양 생태계인데 노란 색깔 배경에 있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거요. 제가 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뭘 그렸는지 잘 몰랐어요. 얼떨떨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 뭘 그랬니 그랬더니 바다를 그렸대요. 아, 이게 바다예요? 노란색인데? 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왜 바다가 노랗니 그랬더니 오염이 됐대요. 그래서 노란색이구나. 그러면서도 억수로 오염이 됐대요. 부산말로 네. 억수로를 3번이나 하더라고. 아이가. 억수로 오염이 됐대요. 네. 그래 그림 제목을 네가 18대 23 이거 누가 붙였니 그런지 자기가 붙였대요. 그럼 무슨 뜻이래요? 18은 네. 요 그림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종류가 18종이고 이 생명체를 위협하는 폐기물이 23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대 23이라고 제목이죠. 그런데 이 폐기물을 자기는 바다에 한 개도 버린 바가 없대요. 그럼 어른들이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바다를 살릴 거래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능력입니다. 얘 크면은
큰일 할까 안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태 유아 교육은 이런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이건 두 그다음에요. 개가 있는데 이 하나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그림은요. 역시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 두 개 다 개미 집을 그린 거예요. 그렇네요. 개미의 예, 집, 그죠? 개미 집의 세계를. 네.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소위 엑스레이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애들이 그 땅속을 푸시해서. 개미 집의 세계를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 예. 요거는 2007년도에 같은 어린이집에 2007년도에 그린 그림이고 요거는 2019년도 12년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만 5살 집의 나이로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건데 요 그림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의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몇 학년 수준의 그림이에요?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를 말하느냐? 예. 아이들이 10여 년 사이에 네. 그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능력이 이렇게 유치원 수준에서 대학생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두 개의 그림 모두 5세가 그린 만 그림이죠? 5세가 그린 만 그림. 5세가. 예. 근데 너무 우리는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전문가들마저도.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네.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렇게 아이들이 아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싹 없어져 버려요. 영원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못 그려요. 그러면 이제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 학원에 보내면 이런 그림 그릴 것 같아요? 못 그릴 것 같아요? 못 그래요. 7세 학원, 고시 학원에 보내면 이런 그림 그래요? 못 그래요? 그러죠. 생태 유아 교육은 아이 교육을 넘어서 결국 어떤 어른을 키우는 교육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길 교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까? 홍익 인간,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널리 인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사람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조상들은 꿈을 꾸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태 유아 교육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런 아이들이 홍익 인간, 홍익 인재가 사는 홍익의 세상. 이거를 아이들 입장에서는 신명 나는 아이들이 사는 신명 나는 세상.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편안하고 배가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고 좋은 마음을 먹고 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마음을 먹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바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부정한 마음을 먹으면은 네. 애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생태 유아교육에서는 생태적인 부모 교육을 합니다. 좋은 부모 자격증을 줍니다. 생태 교사 자격증도 줍니다. 부모가 생태적 부모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게 좋은 부모예요. 네. 아이를 살리면서 자기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런 부모가 돼. 그러니까 애를 키웠는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애를 키워야 돼요. 이 생태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게 됐는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외 사례 좀 짚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알파벳을 가르치면 불법이라고 그렇죠. 들었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대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초등학교 이전에는 글자를 못 가르치게 막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정상입니다. 뭐 하라고? 애들이 신명나게 놀으라고. 와. 어떻게 노느냐? 여러 연령이 섞여 가지고 놀아요. 지 혼자 놀면은 자기 연령끼리만 놀면은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꿔놨냐. 그 유럽 최고의 모형으로 만 3세, 4세, 5세 연령별 교육 과정으로 예전에 하던 거를 그걸 싹 없애버리고 예. 3세, 4세, 5세를 하나의 통합 교육 과정으로 섞어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대 어린이집에서 어울림 숲반을 만 3세, 4세, 5세를 5명, 5명, 6명 해가지고 몇 년을 운영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2019년도에는 1,000만 서울 시민의 아이들을 그동안에 이제 가두어 가지고 양식 어린이집으로 키우던 거를 자연산 어린이집으로, 즉 생태 친화 보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도봉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를 했는데 그중에 서초구에서요. 이 교육을 하면서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왜요? 2019년도에 연말쯤에 돼 가가지고 부모들한테 제가 이런 걸 교육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학원 보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영어 학원 안 보내기 운동이 한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걸 국가가 제대로 시행만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를 키우면서 손주가 지금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지난 6년 동안 얘를 바라보면서 유아 교육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나 최고 그럽니다.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두를 최고라고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뇌에서 몸내, 마음내, 영혼의 뇌가 이 수억 수조 개의 뇌신경세포가 그 시냅스가 확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명력이, 자연치유력이, 면역력이 싹 살아납니다. 그런 아이가 진짜 신명나는 아이입니다. 그 신명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최고, 국가도 아이를 최고로. 그렇게 좀 네.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네. 돼야 되겠군요.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자기 생각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의 정답부터 외워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죠. 아이들이 웃음보다 불안과 우울을 먼저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명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마음부터 조금씩 달라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태유아교육 전문가 임재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